세모자는 법적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급선무예요. 또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돼요. 이대로 두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 여자에게 넘어갈 거예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해요. 사연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읽어주는 라디오를 듣고 계신 고마우신 분들께서는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67세인 김정수 씨는 지난 35년간 건설업을 바탕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아파트와 상가 건설을 주력으로 하여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현재 강남과 분당 일대에 여러 개의 수익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64세 부인 최순자 씨와의 결혼 생활은 42년째 이어져 왔으며 슬하에 2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장남 김태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점차 물려받을 예정이었고, 장녀 김미영 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김정수 씨는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집 근처의 한 물리치료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규칙적으로 방문하던 그곳에서 만난 것이 간병인으로 일하던 52세였던 박소영 씨였습니다. 박소영 씨는 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날씬한 체형에 단정하게 관리된 외모로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후 생계를 위해 간병인 일을 시작했고, 특히 부유한 중년 남성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며 평판이 좋았습니다. 박소영 씨는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김정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어르신 많이 아프셨죠? 제가 정성껏 도와드릴게요.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였습니다. 박소영 씨는 김정수 씨의 물리치료를 도우면서 그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가족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와 같은 말들로 김정수 씨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내 최순자 씨와의 대화가 대부분 자녀들 이야기나 집안일, 건강 걱정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박소영 씨는 김정수 씨 자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수 씨는 박소영 씨와의 대화 시간을 점점 늘려가셨습니다. 물리치료가 끝난 후에도 센터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박소영 씨는 김정수 씨의 사업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일궈내셨어요? 라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라며 김정수 씨의 고생을 이해해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김정수 씨는 박소영 씨에게서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적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최순자 씨는 4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잘 뒷바라지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실용적인 내용들, 자녀들 걱정, 집안일, 건강 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었고, 김정수 씨를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반면 김정수 씨를 멋진 사업가, 든든한 가장으로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정수 씨는 물리치료센터 외에서도 박소영 씨와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센터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백화점에서의 쇼핑, 주말 드라이브로 확장되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가족들에게는 사업 관련 미팅이 있어, 골프 약속이 있어, 라며 거짓말을 하고 박소영 씨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박소영 씨는 김정수 씨와의 만남에서 절묘한 균형감을 보였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가 선물을 주려고 하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며 한 번은 사양하다가도 오빠가 주시는 거라면 고맙게 받을게요 라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세서리나 화장품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보석류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박소영 씨에게 선물을 사주었지만 이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영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아내 최순자 씨였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외출을 자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검소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을 선호하던 김정수 씨가 갑자기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집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관심이 생긴 것 같네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김정수 씨가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 웃음소리가 평소와 다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최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무관심하게 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김정수 씨가 사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러 라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돌아온 후 여행 가방을 정리하던 중 최순자 씨가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커플링 2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는데 사진 속 김정수 씨는 낯선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들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최순자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2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수 씨에게 즉시 추궁하지 않고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최순자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탐정은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우선 일주일 정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며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최순자 씨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정수 씨와 박소영 씨의 불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식사하는 장면, 백화점에서 쇼핑하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등이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정수 씨가 박소영 씨 명의로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를 24억 원에 매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 김정수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박소영 씨에게 아파트 구입비를 포함해 총 30억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재산 유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런 사실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장남 김태호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김태호 씨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수집한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라며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장녀 김미영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인 그녀는 법적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재산 은닉이나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며 우선 더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김정수 씨와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가족들은 김정수 씨를 거실에 앉혀두고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들킬 줄 알고 있었어 라며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소영이와 살고 싶어.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해. 김정수 씨의 이 말에 최순자 씨는 42년을 함께 산 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는 미안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 라며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아버지,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물론이고 저희들,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요 라며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영 씨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혼인 중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라며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는 완강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든 그건 내 마음이지 법이 어떻든 상관없어라며 소영이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박소영 씨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셨습니다. 더 큰 충격은 김정수 씨가 자신 명의의 주요 부동산들을 박소영 씨에게 증여하려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압구정동 단독주택, 사업용 건물 3채, 분당과 일산의 토지 여러 필지 등 총 시가 5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이미 법무사를 통해 증여 절차를 진행 중이야 라며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인 거라고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영 씨도 아버지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는 너네들이 소영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라며 소영이는 내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라고 강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곧 68세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니? 그 시간만큼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다라며 자신의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김정수 씨는 집을 나가서 박소영 씨와 함께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신혼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박소영 씨도 오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정수 씨가 집을 떠난 후 최순자 씨는 큰 집을 혼자 지키며 깊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4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위로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며 자책하기도 하고 그 여자가 정말 미워라며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법적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우선 아버지의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급선무예요 라며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김태호 씨도 이대로 두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 여자에게 넘어갈 거예요 라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해요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소영 씨의 과거에 대한 정보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센터의 동료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박소영 씨는 김정수 씨 이전에도 여러 부유한 중년 남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3년 전에는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과 관계를 맺어 아파트와 상당한 현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소영 씨가 김정수 씨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그의 재산 상황과 가족 관계를 미리 조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리치료센터의 한 직원은 박소영 씨가 김정수 씨를 담당하기 전부터 그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박소영 씨의 접근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소영 씨의 과거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물리치료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소영 씨는 김정수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부유한 환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동료는 박소영 씨가 환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접근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라며 마치 전문가처럼 체계적으로 행동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소영 씨가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 간병인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부유한 호랍이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중년 남성들을 주로 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남성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남성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자존심이 강한 남성들에게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접근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소영 씨가 김정수 씨와 관계를 맺는 동안에도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리치료센터의 또 다른 환자인 60대 사업가 이모 씨와도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수 씨가 박소영 씨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주었던 바로 그 시기에 이모 씨로부터는 고급 수입차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순자 씨는 김정수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혼인 기간 42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김정수 씨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호 씨와 김미영 씨도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미영 씨는 변호사로서 고령자가 단기간에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결정은 사기나 강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박소영 씨가 아버지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가족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정수 씨는 당분간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거액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려는 것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처분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라며 우선 재산 처분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김정수 씨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법원이 왜 간섭하십니까? 라며 이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라고 격분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의 유명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서셨습니다. 김정수 씨 측 변호사는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성인이 자유의사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충분한 사려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라며 가족의 반대만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정수 씨와 박소영 씨의 관계는 진정한 애정에 바탕한 것이며 어떤 사기나 강요도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순자 씨 측 변호사는 더욱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42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 배우자가 불륜 상대에게 증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며 당연히 무효입니다. 라며 특히 고령의 김정수 씨가 젊은 여성의 감언이설에 속아 단기간에 거액의 재산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정상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박소영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라며 김정수 씨는 박소영 씨의 계획적인 접근에 속아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라고 강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김정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고령자가 단기간에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결정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입니다. 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입니까? 라며 68세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바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억지로라도 받겠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라며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정신감정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검사에는 인지능력 테스트, 치매 검사, 우울증 검사, 성격 검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수 씨와 박소영 씨의 관계, 재산 처분 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감정 결과는 예상외로 복잡했습니다. 김정수 씨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인은 피감정인이 특정 여성에 대해 과도한 애착을 보이며 이로 인해 현실 판단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입니다. 라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연령 차이가 큰 이성에게 단기간에 거액을 지출하고 가족관계를 포기하려는 행동은 정상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납니다. 라며 감정적 몰입으로 인해 합리적 사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행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며 부분적 제한 상태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결과에 양측 모두 불만을 표했습니다. 김정수 씨 측은 기본적 판단 능력에 문제 없다고 했으니 재산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고 가족 측은 현실 판단력 저하가 인정된 만큼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황혼 이혼과 재산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다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라며 김정수 씨를 옹호했습니다. 특히 42년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가족을 배신하고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넘기는 것은 비도덕적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입니까? 그냥 늙은이의 철없는 짓입니다. 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42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빠진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여성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박소영 씨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녀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우, 돈만 노리는 기생충,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 등의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소영 씨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박소영 씨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수 씨에게 오빠,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라며 가족들과 화해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는 여전히 확고하셨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모두 헛일이 될 거야 라며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법정에서도 이기고 사람들도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며 박소영 씨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박소영 씨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상황은 김정수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부산의 기업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그 남성의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박소영 씨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라며 증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나중에는 아파트와 현금 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관계를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도 박소영 씨가 다른 남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법정에서 제시되면서 김정수 씨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소영이가 정말 그런 여자였을까? 라며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박소영 씨에게 부산의 그 남자와는 정말 무슨 관계였니? 라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건 오해예요. 그분과는 단순히 간병인과 환자 관계였을 뿐이에요 라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그럼 그 아파트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추궁하셨고 박소영 씨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라며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김정수 씨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소영 씨가 자신과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나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치료센터의 CCTV 영상에서 박소영 씨가 김정수 씨를 처음 만나기 전 동료와 나눈 대화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는 환자가 꽤 부자래요. 건설업 사장이고 강남에 집도 여러 채 있다고 하던데요. 라며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김정수 씨는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자신이 박소영 씨의 타겟이 되기 전부터 그녀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구나라며 절망하셨습니다. 박소영 씨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오빠를 만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김정수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나를 속여왔다는 얘기네 라며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소영 씨가 김정수 씨에게 거짓말을 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1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딸이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박소영 씨가 김정수 씨에게 전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며 동정심을 자극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빚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정수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제시되면서 김정수 씨는 완전히 절망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며 내가 정말 철없는 늙은이였구나 라며 깊은 후회에 빠지셨습니다. 그는 박소영 씨를 쳐다보며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었니? 라고 물으셨지만 박소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김정수 씨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들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박소영 씨에 대한 재산 증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소영 씨는 이런 김정수 씨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말이에요?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는 미안하다. 내가 속은 것 같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라며 관계 정리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박소영 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라며 이미 받은 아파트와 선물들은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소영 씨는 김정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혼인 빙자 사기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박소영 씨의 태도, 변화에
김정수 씨는 더욱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돈만 노린 거였구나 라며 완전히 환멸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각성을 환영했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42년 결혼 생활의 상처가 아물 수 있겠어요? 라며 여전히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녀들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호 씨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김미영 씨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피해자 입장이 되셨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며 가족관계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한편 박소영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과거 5년간 최소 10명 이상의 부유한 중년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총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기관의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박소영 씨를 결혼 사기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수 씨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에게 속을 수 있었을까? 라며 68년을 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줄 몰랐어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는 현재 혼자서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깊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족과의 화해가 될지, 재산 분쟁에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